혹시 컴퓨터라는 물건을 처음 썼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갖게 된 컴퓨터는 윈도우 98 SE가 설치된 컴퓨터였는데요. 그때 윈도우 부팅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 98, XP, 그리고 한동안은 맥을 쭉 써오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을 출시하고부터는 좀 달라진 행보를 보였죠. 그래서 저도 윈도우 10은 아주 애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윈도우 10의 후속작 윈도우 11이 출시된 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일같이 만나게 될 윈도우 11에는 뭐가 바뀌는지, 내 컴퓨터에는 설치할 수 있는지 이번 주 2주의 발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윈도우 10이 출시될 때 윈도우 10은 마지막 윈도우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치 예전에 맥 OS 10처럼 윈도우 10이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죠. 그러던 와중 지난 6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윈도우 11을 발표했습니다. 맥도 맥 OS라는 이름으로 바꾸더니 버전이 11로 올라갔으니 윈도우도 따라가야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윈도우 11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일단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각진 형태로 깔끔한 디자인을 추구했다면 이번 버전에서는 둥글둥글 귀여운 디자인을 채택했는데요. 그 전체적인 창 디자인뿐만 아니라 팝업 버튼의 디자인까지도 변화된 모습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윈도우가 가진 수많은 레거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옛날 프로그램들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될지 궁금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작 메뉴를 어떻게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고 싶나 봅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윈도우 XP 시절의 시작 메뉴가 제일 편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윈도우 8 때는 전체 화면으로 시작 메뉴를 막 띄워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더니 윈도우 11에는 타일 디자인을 버리고 시작 버튼이 작업 표시줄 한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가로로 긴 와이드 모니터가 많아지면서 마우스의 이동 거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설정을 통해서 시작 메뉴 자체를 예전처럼 왼쪽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아이콘도 더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이게 각도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디자인하는 개발자로서 배워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를 사용하다 보면 나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소리도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윈도우 8, 윈도우 10에 이어서 이번에도 윈도우 11의 사운드 디자인을 한 매튜 베넷은 윈도우 11의 시각적 테마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밝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날카로웠던 기본 경고음, USB 장치 연결, 그거 있죠? 뜨둥 뜨둥, 그거 같은 상황에서 더 부드러운 소리를 들려줄 모양입니다. 더불어서 다크 모드냐 라이트 모드냐에 따라서 시스템 사운드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때요? 좀 부드러워진 것 같나요? 또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들이 개편이 됐는데요. 윈도우 10에서 약간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써야 했던 스카이프가 기본 프로그램에서 제거되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통합된 채팅 앱이 신설되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하면 아무런 계정 없이도 상대방을 초대해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리모트가 많아진 시대에 채팅 앱의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서 사용성이 많이 제약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도 개편되는데요. 윈도우 10의 플랫폼이었던 유니버셜 윈도우 플랫폼, 그러니까 UWP만 제공되던 기존과는 달리 이제는 EXE, MSI와 같은 일반적인 윈도우 파일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약을 풀고 좀 더 사용성은 높이겠다는 MS의 계획이 엿보이죠. 여기에 더해서 윈도우 11에서는 APK 파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도 네이티브로 구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앱을 구동하는 것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과 함께 아마존 앱스토어에 있는 안드로이드 앱들을 윈도우 11에서 쉽게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애플의 M1 맥에서 iOS용 앱들이 구동되는 것처럼 점점 PC와 스마트폰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 앱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기쁘고도 슬픈 소식,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드디어 관짝으로 들어갔습니다. 윈도우 11부터는 엣지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요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자, 여기까지만 보면 윈도우 11 출시되자마자 막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드는데요.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번 버전부터는 64비트만을 지원하는 첫 번째 윈도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CPU가 64비트를 지원하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CPU 최소 사양이 인텔의 경우에는 8세대 커피레이크부터, AMD의 경우에는 라이젠 2000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출시된
비교적 최신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셔야 윈도우 11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최신의 CPU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TPM이라고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TPM은 하드웨어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작은 칩입니다. 이 TPM 2.0을 제공하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윈도우 11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소 요구하는 메모리가 기존 윈도우 10에 비해서 2배 넘게 요구하는 4GB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도 저도 너무 어렵다면 내 컴퓨터에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Why Not Win 11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윈도우 설치 고사에 응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만약에 통과를 못했다? 우리는 언젠가 답을 찾는다고 하죠. 출시에 가까워지면 우회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화면 블루 스크린은 이제 블랙 스크린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11부터는 이 블루 스크린의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블루 스크린이 윈도우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게 싫어서 바꾸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멋지게 변신할 윈도우 11은 다음 달인 10월 5일 정식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출시 직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올 테지만 2015년 이후 6년 만에 메이저 업그레이드된 윈도우 11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윈도우 11 설치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윈도우의 모습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소식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자가발전의 아망드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사실 맥OS 몬트레이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